여기까지 하셨죠? 다 됐고요. 여기 이제 제가 주소도 요청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용 설정은 애플리케이션 좀 프로퍼티즈 파일에 대해서 UTF 설정을 하시면 여기서 한글을 이제 써보시면 깨지지 않습니다. 물음표라든지 이상한 문자가 보인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UTF로 적용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각 속성에 대해서 프로퍼티즈 파일은 이거는 이제 스프링부트의 스프링부트 환경을 설정하는 파일이 여기 이제 프로퍼티즈 파일이고요. 이름이 이거죠. 애플링 애플리케이션 환경 설정할 일이 있으면 여기다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는 서버 쪽 포트는 이거는 뭐냐면 포트 영어로 들어볼게요. 서버의 포트 번호 변경. 그래서 원래 기본이 뭐냐면 기본 포트가 뭐냐면 4080인데 요거를 뭐로 바꿨죠? 8000번으로 바꿨죠.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포트 번호로 쓰시면 되는데 저는 8000번을 이용해서 향후에 리액트의 4000번과 스프링부트의 8000번으로 연결해서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8000번은 보정할게요. 그래서 이 속성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요 바로 밑에는 이제 템플릿 엔진에 대한 속성들인데요. 그래서 타임리프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한글로는 타임리프라고 하고 영어로는 타임리프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스프링부트랑 스프링부트에서 통합되어 돌아가는 거고요. 스트링되는 쉽게 말하면 웹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스프링부트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아까 HTML 하나 바로 연결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만 타임리프 설정만 하나만 싹 올리시면 바로 거기서 타임리프로 써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설정도 뭐 필요 없죠. 바로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JSP 옛날에는 과거에는 스프링부트랑 뭐랑 연동을 했냐면 JSP라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과거에 JSP와 스프링과 연동해서 화면에 HTML을 출력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JSP라는 걸 이용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아까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성능이 좀 저하되고요. 속도 저하. 그 다음에 환경이 굉장히 환경 설정이 어렵죠.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시죠.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과거에는 어쩔 수 없었죠.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이제 타임리프라는 게 나왔고 요거보다 이제 요즘 대두되는 거는 리액트나 뷰와 연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JSP는 과거의 유물이죠. 아직도 이제 옛날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있어서 JSP로 돌아가는 사이트가 꽤 있죠. 꽤 있지만 향후에는 점점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는 타임리프 관련된 설정들이에요. 타임리프 돼 있죠. 설정들이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생성된 결과를 서버에 보관할 건지 해서 뭐 캐시가 있는데 폴스 이거 그냥
다음에 밑에 이게 타임리프에 대한 경로를 어디로 할 거냐. 저희가 지금 템플릿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템플릿 밑에 HTML 파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리소스 밑에 템플릿 보시나요? 리소스 밑에 템플릿 여기다가 타임리프 파일을 만들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타임리프 파일을 만들겠다 해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타임리프를 뭐 본격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건 아니고 한번 살짝 맛만 보고 좀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줄게요. 쓰면 못 써갖고 주고 깔끔하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적어놨죠? 자바 소스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서버 재시작을 하는 모드를 활동하는 겁니다. 툴로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붙여놓기 하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향후에 이제 점점 설정 관련해서 제가 그리며 그거를 붙여놓고 저 뒤에다 주석을 다 달아놨으니까 그거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오늘 한번 보내드리고 빨리 보내드리고 다시 자바 쪽으로 가서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설정 파일을 그걸 읽어보고 나중에 그냥 주석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다시 자바로 왔습니다. 프로퍼티즈 파일 다 모았으며 연습 문제 한번 풀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응용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리턴 값에 HTML 파일에 경로와 파일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 댐매핑으로 이루어지는 요 뒤쪽에는 웹브라우저 주소가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스프링부트의 기본 주소는 로컬호스트의 8080인데 이제 포트 바뀌었죠? 포트 바뀌었으니까 8000번으로 바뀌겠습니다. 알겠죠? 기본 주소가 이제 8000번으로 바뀌겠습니다. 변경된 것도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속 적어줄까요? 위로 좀 올려서 여기 요약에다가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디자인 패턴인데 스프링부트는 디자인 패턴을 쓰고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을 쓰고 있는데 어떤 패턴을 쓰냐면 여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디자인 패턴의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MVC 패턴을 쓰고 있고요. MVC 디자인 패턴 쓰고 있고 저번에 한번 리스트할 때 한번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스프링부트 백엔드는 디자인 패턴 MVC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시다. 모델은 A 뭐냐면 A 모델 영어로는 모델. 그래서 데이터 저장 또는 데이터 소장 함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비스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데이터 조작 함수 정의를 한다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하고 다른 말로 저희가 이제 업무 로직을 만들잖아요. 업무 로직을 작성할 때 여기서 작성하시고 모델에다가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저장용은 저희가 익히 배웠습니다. 뭘 배웠죠? 저희가 이제 클래스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학생 클래스, 학생 그다음에 뭐 있었나요? 학생, 그다음에 고양이 이런 것들 만들었잖아요. 버스 이런 것들이 모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여기에서 특징이 뭐였죠? 기본적인 특징들이 속성 있어요. 속성, 생성자, 함수는 없고 세터, 벡터로 이루어진 클래스죠. 그래서 이거를 모델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이어터하고 자바 하면서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여러분이 많이 하셨던 그게 모델입니다. 데이터 저장용. 그래서 속성이 있고 생성자와 세터 벡터로 이루어진 것들을 모델이라고 하고요. 업무 로직만 있는 애들을 따로 뺐습니다. 따로 빼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모델 내에 서비스라고 하나를 만들어서 서비스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MVC 패턴은 기본적으로 역할 분담입니다. 역할 분담. 그래서 다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마다 목적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맞게 작성을 하는 게 MVC 디자인 패턴이고요. 그래서 모델이면 모델의 역할에 맞게 그 모델 안에도 데이터 저장용 모델이 있고 데이터 조작용 모델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장용 모델은 업무 로직. 이 업무 로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코드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코드만 문제 막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 함수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업무 로직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저장용은 저희 다양성하면서 막 모델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고 있죠. 그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MVC 패턴은 무조건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용에다가 업무 로직을 넣는다든지 업무 로직에다가 데이터 저장용 이런 것들을 넣는다든지 하면 섞이면 안 됩니다. 다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업무 로직은 서비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DB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DB 연결용 클래스 객체가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DAO라고 하고 요거는 DB 연결만 하는 함수들만 보고 있습니다. DB 연결 함수들 전용 클래스. 그래서 다 업무 분담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로직이 있는 거는 서비스 클래스에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용 함수들이 있는 거는 DAO 클래스에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학생 고양이 같은 데이터 저장용은 저장용 모델에다 만들고 다 분리가 됐습니다. 모델은 세 단계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기본적으로 차차 알아볼 겁니다. 일단 미리 어떤 걸 하는지 구조를 일단 알려드리는 거고 M 했죠? M.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배우셔야 되는 게 뷰가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뷰입니다. 그 다음에 M 했고 V가 나오는데 V가 뭐냐면 뷰입니다. 뷰고 이렇게 하고요. 뷰는 배우셨어요. 저희는 뷰를 뭐로 쓰냐면 리액트를 쓰거든요. 리액트 제일 처음에 배웠죠? 리액트나 뷰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CS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지금 잠깐 뭐 타임리프하고 JSP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타임리프 그 다음에 칼플릿 엔진과 JSP 과거에는 JSP 지금도 JSP 쓰고 있던 요런 애들을 SSR이라고. 그래서 뷰는 두 종류가 있는데 리액트와 뷰로 대변되는 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립 템플릿 엔진과 JSP로 대변되는 SSR이 있는데 요거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면접 질문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잠깐 올려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게 리액트하고 요 면접 시험에 기술 팩터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리액트랑 뷰로 대변되는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이걸 SP라고 하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서 HTML 한 장짜리 말씀드렸죠? 한 장짜리로 만든다고. 네, 요거랑 대변되는 뷰 쪽에 뷰 단에 대변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타임리프랑 과거에는 JSP입니다. 요거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MPA라고 해요. 페이지가 여러 장입니다. HTML 페이지 다수. 얘는 HTML 페이지 한 장.
이렇게 특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 배웠죠? 요거 요쪽이 트렌드. 왜냐? 얘가 성능이 높습니다. 요거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이 과거에. 그래서 이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JSP를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여기에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환경 설정이 어려움이 있고 단점이 있고 얘는 타임리프보다도 성능이 떨어져요. 성능자. 그래서 요걸로 개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새로 나온 걸로. 아직 완벽하진 않는 것 같아요. 타임리프 내가 봤을 때 최신에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구조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프론트입니다. 프론트. 그다음에 이제 백엔드 배우니까 여기 이제 백엔드입니다. 백엔드에 스프링이죠. 스프링. 프론트는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쟤가 될 수도 있어요. 프론트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CSR이라고 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SSR이라고 하고 요거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 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렌더링은 뭐냐면 클라이언트에서 HTML을 어디서 만드는 클라이언트에서 HTML을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HTML 클라이언트에서 만든다. 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서버에서 HTML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HTML을 만든다 영어로 해석하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백엔드에서 요청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HTML을 웹 브라우저입니다. 최초 HTML 한 장을 이렇게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HTML 이렇게 적어두잖아요. 적어주고 바디 있고요. 그래서 점점점점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한 장 받아서 그렸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죠? 부분 변경. 얘의 장점이 성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분 변경.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 HTML 한 장을 받아왔으면 이 한 장에서 그대로 재사용을 하면서 변경되는 부분만 자바스크립트로 싹 넣어주고,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넣어주고, 또 변경되면 두 번째 자바스크립트로 싹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빨라져요. 이해하셨죠? 전체 페이지를 계속 재시작을 새로 고치고 안 하니까 빨라집니다. 그런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뭐냐면, 여기 프론트가 있죠? 이 프론트. 그 다음에 얘가 백엔드. 그리고 또 과거에 스프링이었죠? 스프링. 또 HTML 파일 있잖아요? HTML 파일. 이렇게 있으면 body. 그래서 점점점 됐죠? 여기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서버에서 HTML을 첫 번째 1번 HTML을 완성해서 넘겨줍니다. 넘겨줘서 지우고 1번 HTML 이렇게 뿌려주고 다시 두 번째 요청이 와가지고 페이지가 전환이 됐잖아요. 전환되면 다시 서버 쪽에서 2번 HTML 만들어가지고 또 던져줍니다. 그러면 요거 대신에 지우고 2번 HTML 이런 식으로 던져갑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HTML을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만들고 있죠? 항상 서버 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던져주죠, 클라이언트. 그러면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두 대라고 봅시다. A 컴퓨터, 얘는 B 컴퓨터.
그럼 A 컴퓨터가 CPU가 뭐 5개라고 하고 얘 5개라고 합시다. CPU 5개짜리라고 하면 얘는 CPU가 80% 계속 돌아가겠죠. 계속 만들어 던지니까. 그죠? 얘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 HTML. 만들어야 되는 거 계속 만들어 던지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제 쿨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고 얘는 10%밖에 안 쓰는 거야. CPU 자원을. 왜냐? 던지고 받아가지고 끓여주지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컴퓨터 자원을 몰고 있는 거죠. 몰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자원 효율적이면 또 많이 떨어져. 이거를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리액트나 뷰가 나오면서 여기서 HTML 만들지 않고 여기서 HTML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속도도 빨라져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서버 쪽에서 만드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이게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임리프도 그런 방식이고 JSP도 그런 전문용어로 SS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보면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 말이 뭐죠? HTML을 서버에서 만들어서 던져준다. 완성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지고요. 요즘은 얘가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있죠. 요즘은 여기 CSR 클라이언트 사이트 렌더링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HTML을 만든다. 그런 부분 처리를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부분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 단점도 있어요. 단점까지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단점은 뭐냐면 검색 엔진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검색 엔진 노출. 검색 엔진에서 이 사이트에 대한 주소들을 분석을 해서 검색 엔진에 뭐 검색 뭐죠? 선호도 라면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이게 SPA가 노출이 덜 돼요. 그래서 이 단점 때문에 요 타임리프를 써서 SSR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SSR은 검색 엔진 노출이 잘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은 요것도 쓰고 요 단점 때문에 요것도 간간히 쓰는 거 섞어서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요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설명하면 훌륭하죠. 됐죠? 그래서 다 모르겠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HTML을 어디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간히 말씀드릴 게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죠. 그래서 뷰 하나가 많았죠. 뷰에서 타임리프 CSR과 SSR이 뭐라고요? 영어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CSR은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렌더링 그래서 HTML 최초 한 번은 HTML을 서버에서 제공하고 그 이후부터는 클라이언트에서 HTML을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리액트와 뷰, 그다음에 SSR은 서버 사이트, 렌더링이라고 해서 HTML을 전부 변경이 되든 말든 HTML을
HTML을 전부 서버에서 완성해서 클라이언트로 던져주고 제공하고 이렇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타임리프와 JSP가 있다. 네, 뷰는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뷰는 앞에서 저희의 목표는 뭐죠? 리액트라는 연봉입니다. 아시겠죠? 타임리프 잠깐 살펴볼 거고, 그래서 사이드 렌더링. 그래서 보시면 그 타임리프 HTML이 어디 있죠? 스프링부트에 내장돼 있잖아요. 그죠? 서브 사이드 렌더링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액트랑 스프링부트는 어떻게 분리돼 있죠? 지금 분리돼 있잖아요. 현재 서버 따로 띄우잖아요. 리액트도 따로 띄우고 스프링부트도 따로 띄우고 통신할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형태가 틀려요. 그래서 뭐 타임리프는 간단하게 뭐 살펴볼 거니까 이게 HTML 타임리프나 JSP가 스프링부트에 내장돼서 통합돼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뷰는 살펴봤고요. MV. 그 다음에 C. 지금 연습하고 있는 C. C를 뭐라고 하냐면 컨트롤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컨트롤러부터 계속 소비를 하고 단원이 끝나면 어디로 가죠? 모델로 갔다가 가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컨트롤러 사용법부터 배우는데 컨트롤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겁니다. 실행 역할. 일종의 실행 클래스를 대행하는 역할입니다. 저희 실행 클래스가 뭐였죠? 메인 함수였습니다. 메인 함수를 대행해서 얘가 실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실행을 하느냐? 모델에 보면 업무 로직이나 DB 함수들이 있다고 했죠? 요거를 실행하는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실행하는 건 컨트롤러가 담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메인을 손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자바에서는 메인에다 막 했었잖아요. 그죠? 하지 않고 어디서 한다? 컨트롤러가 그 역할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만 열심히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뷰와 그래서 결론은 뷰 약자를 적을게요. 그 다음에 M 모델 얘를 중개 역할이죠. 중개 역할 또는 연결 역할이죠. 그래서 뷰에서 요청을 하면 뷰의 화면에서 어떤 사용자가 클릭했다든지 요청을 하면 컨트롤러가 탁 받아가지고 모델의 정보를 뒤져가지고 모델의 함수를 실행시켜서 다시 결과를 뷰로 싹 보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중개 역할 모델의 함수들을 실행하고 뷰가 요청한 것을 받아서 결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MVC의 MVC 역할 분담에 통한 역할 분담에 따른 코딩이 되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배울 수 있게 컨트롤러부터 됐죠? 컨트롤러 실행 클래스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은 뭐 모델까지 연결을 안 할 거고요. 지금은 복잡하죠? 거기까지 하면 컨트롤러가 뭔지 맛배기로 HTML 한번 조작해 봤습니다. 그래서 HTML이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TML이 지금 뭐라고? HTML이 뷰입니다. 뷰랑 연결해서 어떻게 했죠? 뷰 실행했죠? 화면에 뿅 실행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한번 보내드리고 전체 한번 보내드리고 끊었다 갈게요. 길어지니까.
빼고요. 예. 필수적인 것만 설명할게요. 어렵게 얘기하면 문제 없어요. 주로 사용법,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상이나 철학도 여기까지 같이 들어올 것 같고, 사용법이 주고, 됐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밑에 보시면 모델이 하나 나오는데 컨트롤러 쪽에 매기 변수로 모델이 하나 나오잖아요. 컨트롤러에 일단 종류를 하나 얘기를 하고, 컨트롤러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 컨트롤러, 일반 그냥 컨트롤러가 있고요.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래서 로테이션 컨트롤러 그렇게 쓰죠.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스트 컨트롤러. 그래서 단어에 배울 겁니다. 요 컨트롤러 가면 레스트 컨트롤러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 쓰느냐? 네, 바로 알려드리고. 요 컨트롤러는 언제 쓰냐면 얘는 사용처 컨트롤러의 사용처는 언제 쓰냐면요. SSR을 씁니다. SSR을 쓰는 겁니다. SSR 먼저 타임리프, JSP 프로그래밍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간단하게 타임리프 알아본다고 했죠. 이걸 쓰는 거고. 레스트 컨트롤러는 언제 쓰느냐? 사용처 언제 쓰느냐? 리액트에서 씁니다. 리액트랑 뷰 됐나요? 그래서 두 개를 잠깐, 이거는 쉬우니까 잠깐 봤다가 리액트 사용하는 레스트 컨트롤러로 넘어가게 됩니다. 됐죠? 저희의 목표는 이것이죠. 됐었죠? 이걸로 맛배기를 싹 보다가 분위기를 보다가 이걸로 싹 넘어갑니다. 됐죠? 리액트 뷰에서 사용. SSR 타이밍 SP에서 사용. 됐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는데, 요거 80%로 보고요, 요거 20%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과정이. 그래서 잠깐 맛배기로 간단하게 보고, 주로 이제 요걸로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되죠. 프로젝트는 100% 요걸로 합니다. 진짜 프로젝트 100%. 왜냐? 저희 목표 리트라 했잖아요. 리트라 연동. 프로젝트도 리트랑 연동한 게 나와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기 변수로 컨트롤러 매기 변수 컨트롤러 함수 있죠. 여기 함수 매기 변수로 모델이 나오는데요. 모델이라는 클래스가 나오죠. 텍스트가 나오는데 얘의 정체가 뭐냐면 아까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보 저장입니다. 정보 해서 HTML로 전달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제를 하면서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상.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레스트 컨트롤러에서는 안 써요. 안 씁니다. 컨트롤러, 일반 컨트롤러 여기서만 씁니다. 그렇죠? 잠깐 살펴보고 보여줘요. 근데 향후에 이제 혹시 또 이제 JSP나 타임리프까지도 같이 하신다면 뭐 말씀해 주시죠. 공개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임리프가 최초에 쉬운 부분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잠깐 살펴보다가 레스트 컨트롤러로 됐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모델에는 정보를 담아서 보낸다고 했는데 말만 들으니까 모르겠죠? 실제 정보를 담아서 한번 보내봅시다. 그렇죠? 모델에서 정보를 담아서 HTML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볼까요? 헬로우를 해볼까요? 이 헬로우를 그래서 이그잼 명령했죠? 이제 이그잼
눈치채셨겠죠? 제가 계속 어떻게 만들었죠? 이그잼 01, 02 해가지고 계속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막 때 똑같이 똑같습니다. 이그잼 00으로 맛배기를 한번 보셨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만 만들고 파일은 헬로우 컨트롤러 그래서 이그잼 01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패키지 폴더 하나 만드시고 헬로우 컨트롤러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첫날이죠. 첫날이니까 스프링부터의 환경, 그 다음에 폴더 구조, 요거를 눈여겨 보십시오. 아시겠죠? 처음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아시겠죠? 뭐 폴더도 많고, 이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익숙해질 수 있게 폴더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계속 한 달 동안 되도록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지만 크게 연애를 보면 자바 쪽 코딩은 자바 밑에서 하시고 HTML 환경 설정은 리소스 밑에서 한다. 그래서 이그잼 00에 지금 요거 한번 맛배기로 별로했고요. 두 번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부트스트랩 사용하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그잼 00에서 헬로우 이 지금 저희가 HTML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타임리프에서 부트스트랩 어떻게 쓰는지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리소스에 HTML 헬로우 2.html 있죠? 요거를 열어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 아까 연습했던 거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부트스트랩을 한번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부트스트랩 추가는 뭐 이게 쉽죠? 타이틀 밑에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시간 얼마 남아서 시작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부트스트랩 사이트가 어디에 있죠? 부트스트랩 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네. CSS 프레임워크 중에서 부트스트랩 1등이죠. 1등. 다른 것도 2등, 3등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5점대 버전으로 맞춰주시고요. 네, 맞춰주시고 시작하기 해가지고 시작하기 누르셔가지고 시작하기 누르시고 페이지 누르시고 여기 CSS 있죠? 여기 CSS 카피 복사 그래서 복사하셔서 여기 스프링부트에서는 부트스트랩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HTML 만든 거 있죠? 만든 것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복사 여기 부트스트랩이죠? 리액트에서도 써봤는데 SSR, 타임 구성, HTML 여기서는 어떻게 쓰는지 그냥 간단하죠. 여기서 부트스트랩 CDN 링크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CSS 자바스크립트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써볼까? 네, 물어보자. 바로 밑에 자바스크립트 있죠? 바로 밑에 CSS 있죠? 바로 밑에 JS 있는데요. 여기 JS 번들 있는데 여기에 카피 있죠? 여기 자바스크립트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복사 하시고 여기다가 주소 걸어놓고 부트스트랩 JS죠? JS 그래서 보시면 부트스트랩 이렇게 가면 부트스트랩이 되는 부트스트랩 한번 볼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DIV 하셔가지고 클래스 하셔가지고 컨테이너에 넣으시는 중앙선적이 있죠? 컨테이너에 넣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보시면 이제 중앙선 열기 시작해서 그리고 위에서
다 보고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 한번 해보죠. 적용됐나? 네, 그래서 새로 고침 한번 해주세요. 재시작, 서브 재시작 한번 해주시고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볼까요? 여기 이제 HTML 2죠, 2. HTML 2입니다. HTML 2가 요거죠, 요거? 네, 요겁니다. 여기 8000번으로 바뀌었죠? 8000번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요거 URL 보내드릴게요. URL. 네, 조금 커졌죠? 이 부트스트랩 적용된 거네요. 중앙선열됐죠? 중앙선열된 거. 여기 잘 안 보이시면 네, 배지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테스트로. 컴포넌트 배지 한번. 컴포넌트에 보면 여기 배지 있죠? 배지, 부트스트랩, 컴포넌트 여러 가지 많은데 버튼 말고 그냥 배지 넣어주세요. 배지에서 밑으로 내리면 요거 있네요. 요거 카피해서 HTML거든요. HTML. 여기서 여기에다가 써놓으시면 카피됐죠? 카피돼서 재시작 주시면 해주시면 좋은가요? 나왔죠? 네, 저는 잘 되네요. 잘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얘기하면서 부트스트랩도 쓸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부트스트랩 한번 써봤습니다. 요거 HTML 보내드릴게요.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이 부트스트랩 링크 걸렸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HTML 2파일 보내드릴게요. 2파일. HTML hello 2.html 여기 어디냐면 리소스 밑에 리소스 밑에 이그젠 00 밑에 아까 했던 예제 있죠? 여기에서 네, 요거 넣으시면 되면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링크하고 다 걸려있죠? 다 걸려있죠? 그래서 서버 재시작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 얘기해주시고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사이트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구글 하셔서 항상 들어가는 걸어서 가르치면 돼요. 여기서 부트스트랩 치고요. 치면 이렇게 링크 나오죠. 링크 나오면 클릭하고 들어가고요. 부트스트랩 치고 링크 나오면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게 버전이 최신 버전이 5.1 거예요. 5.인데 5.0으로 저희 통일합시다. 5.0으로 버전마다 약간씩 대응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5.0으로 통일을 하시고 여기 목록에 5.0으로 통일하시면 바로 옆에 도움말이 나오죠.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부트스트랩 빠른 시작해서 부트스트랩 복사해라 이렇게 나오면 복사. CSS 링크는 이거 복사하고 자바스크립트 링크는 그 밑에 복사해서 두 개 다 넣으시면 됩니다. HTML 헤더 쪽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갖다 쓰면 되죠. 어떻게? 컴포넌트 클릭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아코디언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드는 거 갖다 쓰시면 되죠. 그래서 배지 클릭해서 배지에 해당되는 소스가 있네요. 이것도 이제 카피해서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네. 안 되면 부트스트랩 링크가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리액트에서도 해보셨는데, 거기서도 어느에서도 스프린트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